안녕하세요. 나의 소중한 친구 여러분. 잠시 당신 주변의 모든 소리로부터 귀를 멀리하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완전한 침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텅 빈 방의 고요함보다도 깊은 동굴 속의 적막함보다도 더 깊은 바로 별과 별 사이 우주의 광활한 진공이 간직한 그 절대적인 침묵을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바로 그 침묵의 현신이자 어둠의 가장 순수한 결정체인 블랙홀이라는 존재를 향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독한 두 개의 침묵이 마침내 만나 하나가 될 때 우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 미리 경고하자면 이 검은 구멍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이 스파게티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공간의 가장 깊은 본질과 우주가 연주하는 가장 장엄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매들 때만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이 광활한 행성 위,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일 겁니다. 이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우주의 가장 깊은 침묵 속으로 우리의 상상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블랙홀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의 어머니, 즉 태양보다 수십 배는 더 무겁고 밝게 타오르는 거대한 별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별은 자신의 엄청난 질량 때문에 수백만 년이라는 별의 일생치고는 아주 짧고 격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심부에서는 엄청난 열과 압력 속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그리고 탄소, 산소, 마침내 철에 이르기까지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핵융합의 용광로가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철에 이르면 이 창조의 과정은 막다른 길에 다다릅니다. 철은 핵융합을 통해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중심핵에서 에너지 생산이 멈추는 순간 별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별 자체에 엄청난 무게를 지탱해주던 내부 압력이 사라지자 중력은 마침내 최후에,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별의 중심핵은 불과 몇 초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쪽으로, 중심으로 무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격렬한 붕괴는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이 충격파는 별의 바깥층 전체를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리는 장엄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한때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폭발의 잔해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운과 그 중심에 별의 모든 질량이 압축되어 남겨진 보이지 않는 유령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의 탄생입니다. 그것은 죽은 별의 시체이자 중력이 모든 것을 이겨낸 전쟁터에 세워진 검은 기념비입니다. 이 검은 기념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중력에 대한 우리의 낡은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신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자신의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막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시공간입니다. 이제 그 위에 볼링공 하나를 올려놓으면 고무막은 움푹하게 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과 같은 별이 자신의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굴러가는 작은 구슬, 즉 행성은 볼링공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휘어진 공간의 경로를 따라 똑바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의 진정한 모습, 즉 시공간의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볼링공이 고무막을 단지 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찢어버리고 그 아래로 무한히 떨어져 바닥이 없는 구멍을 만들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블랙홀은 시공간 안에 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 그 자체에 생긴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이자 극단적인 형태의 왜곡입니다. 이 바닥 없는 구멍의 경계면, 즉 우리가 블랙홀의 표면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곳은 물리적인 막이나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가 건널 수 없는 우주적인 루비콘 강과도 같습니다. 이 지평선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당신은 강력한 로켓을 이용하여 여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경계선을 넘고 나면 그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심지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해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왜곡되어 모든 가능한 경로가, 모든 미래가 오직 단 한 방향, 즉 중심으로만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의 무시무시한 성질 때문에 우리는 종종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우주 진공청소기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태양이 같은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바뀐다고 해도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한 채 지금과 똑같은 궤도를 영원히 돌게 될 겁니다. 멀리서 보면 블랙홀의 중력은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의 중력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진정한 위험은 오직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에 아주 가깝게 다가갔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의 저편, 즉 사건의 지평선 너머 블랙홀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곳에 특이점이 존재한다고 예측합니다. 별의 모든 질량이 부피는 0이고 밀도는 무한대인 하나의 수학적인 점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무한대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 그것은 보통 자연이 정말로 무한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론이, 우리의 지도가 더 이상 그 영토를 묘사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특이점은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 역학이 서로 충돌하며 붕괴하는 지점입니다. 특이점은 과연 진정한 물리적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갖게 되면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낼 어떤 다른 기묘한 상태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블랙홀의 심장부는 여전히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잠들어 있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독한 별의 유령, 그 침묵의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별의 죽음이 남긴 흉터이며 시공간 그 자체에 새겨진 문신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주변의 빛과 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고독한 유령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유령이 아주 먼 은하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수십억 년에 걸친 긴 춤을 시작하는 더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탐구했던 별의 유령, 즉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절대적인 고립의 존재. 하지만 우주는 가장 고독해 보이는 존재들조차도 종종 보이지 않는 중력의 끈으로 연결하여 함께 춤을 추게 만드는 위대한 중매쟁이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아주 멀리 수억 광년 떨어진 어느 이름 모를 은하의 어둠 속에서 바로 이 중력에 춤을 추고 있는 한 쌍의 블랙홀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개의 어둠이 처음부터 어둠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수십억 년 전으로 그들이 아직 젊고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대한 별들은 우리 태양처럼 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가스 성운이라는 같은 자궁 속에서 쌍둥이나 형제처럼 쌍을 이루어 태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두 주인공 역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푸른빛으로 타오르는 태양보다 수십 배는 더 무겁고 밝은 두 개의 거대한 청색 거성.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서로의 중력에 붙잡혀 공동의 무게중심 주위를 맴도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쌍성계를 이루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불타는 플라스마의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별의 삶은 그 질량에 의해 운명이 결정됩니다. 둘 중 아주 약간 더 무거웠던 첫 번째 별이 자신의 수소 연료를 더 빨리 소진하고 먼저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부풀어 올라 적색 초거성이라는 거대하고 붉은 불안정한 노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의 크기는 너무나도 거대해져 그 가장 바깥쪽의 가스층은 이제 별 자체의 중력보다 바로 곁에 있는 젊고 단단한 동반성, 즉 두 번째 별의 중력에 더 강하게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두 형제 사이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별은 마치 흡혈귀처럼 늙고 부풀어 오른 첫 번째 별의 몸에서부터 수소가스의 흐름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두 별 사이에는 뜨거운 플라스마로 이루어진 거대한 다리가 놓이고 한 별의 생명이 다른 별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조용하고도 잔인한 질량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 항성 흡혈 현상으로 인해 두 번째 별은 동반자의 생명을 대가로 자신의 젊음을 연장하고 더 무거워지며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반면 첫 번째 별은 자신의 껍질을 빼앗기고 예정보다 더 빨리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내 첫 번째 별은 장엄한 초신성 폭발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그 중심부에 첫 번째 블랙홀을 남깁니다. 이제 쌍성계의 풍경은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부시게 타오르는 푸른 별 하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자신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보이지 않는 파트너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함께 빛나던 무용수는 이제 홀로 자신의 죽은 형제의 유령과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반자의 생명을 빼앗아 더 오래 살게 된 두 번째 별 역시 마침내 자신의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첫 번째 별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또 한 번의 장엄한 초신성 폭발. 그리고 그 자리에는 두 번째 블랙홀이 남습니다. 이제 변신은 끝났습니다. 한때는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두 개의 점은 이제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두 개의 어둠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별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두 개의 시공간의 구멍이, 두 개의 침묵의 유령이 여전히 수십억 년 전과 똑같은 중력의 끈에 묶인 채 서로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쌍블랙홀 시스템은 이제 수십억 년에 걸친 길고도 느린 춤을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아직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여 마치 우리 태양과 해왕성처럼 아주 멀리서 서로를 공전합니다. 이 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원히 이 안정된 궤도를 따라 서로의 주위를 맴돌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와 마주해 왔습니다. 바로 마지막 파색 문제입니다. 이처럼 안정된 궤도를 도는 두 개의 블랙홀이 과연 어떻게 서로의 거리를 좁혀 결국에는 충돌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묶어줄 성분의 가스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들은 거의 완벽한 진공 속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궤도 에너지를 빼앗아갈 마찰이나 저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나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열정이나 힘이 사라진 후 어떻게 두 개의 고립된 존재는 그들을 갈라놓고 있는 마지막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주는 모든 춤이 결국에는 끝을 맺도록 보장하는 어떤 숨겨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탐험하게 될 아인슈타인의 가장 위대한 예언, 바로 중력파에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특히 이처럼 두 개의 무거운 천체가 서로의 주위를 돌 때, 그들은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시공간의 잔물결, 즉 중력파의 형태로 우주 공간에 끊임없이 방출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손실은 너무나도 미미하여 거의 측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억 년,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의 저울 위에서는 이처럼 미세한 깃털의 무게조차도 결국에는 거대한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블랙홀은 자신들의 춤, 그 자체를 통해 아주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그 결과 그들의 공전 궤도는 아주 느린 속도로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서로를 향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보였던 춤은 사실 시작부터 그 끝이 정해져 있었던 장엄한 장래 행진곡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개의 블랙홀, 즉 한때는 별이었던 그들의 오랜 공유된 역사가 끝나고 서로를 향한 마지막 죽음의 나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우주 공간에 흘려보내는 중력파라는 에너지는 그들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스스로 연주하는 침묵의 음악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길고도 고요했던 두 블랙홀의 춤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력파라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버린 그들의 궤도는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태양계만큼이나 광활했던 그들의 춤 무대는 이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그리고 곧이어 두 개의 도시 사이의 거리만큼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어둠이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에나선 흡입 과정은 마치 거대한 욕조의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던 물이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가파른 각도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블랙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공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공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중력파의 형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잃어버린 그들은 다시 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가속화시키는 멈출 수 없는 양성 되먹임 고리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단 몇 센티미터씩 줄어들던 그들의 거리는 이제 마지막 몇 분, 몇 초 사이에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좁혀나가는 광란의 질주로 변했습니다. 이 격렬한 춤은 그들이 딛고 선 무대, 즉 시공간 그 자체를 극단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무막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제는 고무막 위에 볼링공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무거운 볼링공이 서로의 주위를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무막은 단지 움푹 파이는 것을 넘어 두 개의 소용돌이가 서로를 휘감으며 격렬하게 출렁이고 뒤틀리고 찢어지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빠른 회전은 주변의 시공간을 마치 회전하는 믹서기 소개꿀처럼 자신들의 회전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는 틀끌림이라는 기묘한 현상까지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왜곡된 시공간은 그곳을 통과하는 빛의 경로를 기이하게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상, 즉 중력 렌즈 효과는 만약 우리가 안전한 거리에서 이 마지막 춤을 지켜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우주에서 가장 초현실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할 겁니다. 우리는 블랙홀 그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블랙홀의 뒤편에 있는 수억 광년 떨어진 머나먼 은하들과 별들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희미한 점으로 보였을 그 별빛들이 이제 두 블랙홀이라는 강력한 중력 렌즈를 통과하면서 그 경로가 휘고 왜곡되고 증폭됩니다. 우리의 상상 속 탐사선의 시점에서 이 광경을 한번 그려봅시다. 두 블랙홀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뒤쪽에 있는 블랙홀 주변의 별빛들은 마치 거대한 돋보기를 통과한 것처럼 길고 아름다운 호, 즉 아인슈타인의 호를 그립니다. 그리고 두 블랙홀이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이는 찰나의 순간 그 별빛들은 완벽한 원, 즉 아인슈타인의 고리를 형성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두 블랙홀은 지금 1초에 수백, 수천 번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중력 렌즈 효과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미친 듯이 깜빡이고 형태를 바꾸며 춤을 추는 거대한 우주적 만화경이 됩니다. 밤하늘 전체가 두 개의 보이지 않는 무용수의 격렬한 춤사위에 맞추어 일그러지고 번지고 맥동하는 환상적인 빛의 쇼. 그것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꿈이나 환각에 가까운 풍경일 겁니다. 이 두 개의 어둠, 두 개의 무, 즉 블랙홀이 서로를 마주하며 추는 이 마지막 춤은 우리에게 동양 철학의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인 음양의 상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지만 서로를 정의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우주의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근본적인 힘입니다. 태극 문양 속에서 두 개의 점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영원히 회전하듯이 이 두 개의 블랙홀 역시 서로의 중력에 묶여 서로를 규정하며 완벽한 균형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는 이처럼 서로 다른 혹은
서로 반대되는 두 힘 사이의 긴장과 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합일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 존재와 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하나의 더 위대한 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보이지 않는 파트너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선 흡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던 과정은 이제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블랙홀 사이의 거리는 이제 불과 수백 킬로미터. 그들은 이제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속도로 서로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공간에 새겨 넣는 중력파의 진동은 이제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우아한 왈츠는 이제 광란의 탱고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어둠은 이제 곧 하나의 더 깊고 거대한 어둠 속으로 그 경계를 허물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장 극적이고 폭력적인 사건, 바로 두 블랙홀의 충돌과 병합이 일어나기 직전 그 숨막히는 정적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서로의 주위를 미친 듯이 돌고 있는 마지막 순간, 이 광란의 춤이 절정에 달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멈추고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현상, 바로 중력파의 본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춤이 연주하고 있는 침묵의 음악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소리는 공기나 물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지만 텅 빈 우주 공간에는 소리를 전달할 매질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주는 근본적으로 침묵의 공간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그의 위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 속에서 우주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매질, 즉 시공간이라는 이름의 탄력 있는 직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공간을 아주 고요하고 팽팽하게 펼쳐진 거대한 연못의 수면이라고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묘사했듯이 두 개의 블랙홀은 이 연못의 수면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두 명의 무거운 무용수입니다. 그들이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면은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서로의 주위를 가속하며 격렬하게 회전할 때 그들의 움직임은 그저 수면을 누르는 것을 넘어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는 잔물결, 즉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파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시공간이라는 연못 위를 퍼져나가는 중력 그 자체의 물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916년에 이 중력파의 존재를 처음으로 예언했지만 그 자신조차도 이것이 너무나도 미약하여 인류가 결코 직접 검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예언 이후 거의 정확히 100년 동안 중력파는 단지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유령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이 노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물질이나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기하학, 즉 공간, 그 자체의 진동입니다. 만약 중력파가 지금 당신의 몸을 통과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주 미세하게 수직 방향으로는 늘어났다가 수평 방향으로는 수축하고 다음 순간에는 그 반대로 수평 방향으로는 늘어났다가 수직 방향으로는 수축하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변화는 너무나도 작아서 당신은 결코 인지할 수 없습니다. 중력파가 지나갈 때 진동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존재하는 공간 그 자체, 그리고 그 공간을 흐르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시공간의 호흡입니다. 이 시공간의 호흡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우리는 2015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들은 신호는 지금으로부터 약 13억 년 전에 태양 질량의 약 29배와 36배인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13억 년, 그 중력파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우리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이 시공간의 잔물결은 수많은 은하와 성군들을 통과하고 수없이 많은 별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구 위에서는 그 파동이 여행하는 동안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고 공룡이 번성했다가 멸종했으며 마침내 인류가 나타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억 년의 고독한 여행 끝에 그 파동이 우리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속삭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고라 불리는 거대한 중력파 관측소는 길이가 4km에 달하는 두 개의 긴 진공 터널을 이용하여 이 파동이 지나갈 때 발생하는 공간의 미세한 길이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날 라이고가 측정한 공간의 일그러짐은 그 크기가 양성자 하나의 직경보다도 수천 배는 더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에 떨어진 조약돌 하나의 물결을 대륙 반대편의 해안가에서 원자 단위로 측정하려는 시도와도 같았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아인슈타인의 유령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민감한 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중력파는 우리에게 우주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을 선물했습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고 중력파는 시공간의 진동입니다. 그것은 블랙홀의 충돌처럼 아무런 빛도 내지 않는 우주의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연주하는 유일한 음악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중력의 소리이며 침묵의 노래입니다. 이 새로운 감각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희미한 노래, 바로 원시 중력파를 듣게 될 날을 꿈꿉니다. 만약 우주가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시작되었다면 그 최초의 순간에 시공간 그 자체가 격렬하게 진동하며 만들어냈을 우주 탄생의 첫 번째 울음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 원시 중력파는 우주 배경 복사의 빛보다도 더 이전에 시간의 가장 첫 순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창조 그 자체의 메아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시간의 시작, 이전에 기록된 그 최초의 노래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이제 다시 충돌 직전의 두 블랙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광란의 춤은 이제 우주적 교향곡의 크레센도처럼 엄청난 힘의 중력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춤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침묵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력과 시공간, 그리고 두 개의 위대한 어둠이 곧 하나가 될 것임을 알리는 장엄한 전주곡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길고도 우아했던 왈츠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과 몇 분, 몇 초,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펼쳐지는 격렬하고도 광란적인 마지막 춤입니다. 우리가 중력파라는 침묵의 노래에 대해 사색하는 동안 두 개의 블랙홀은 멈추지 않고 서로를 향해 돌진했고 이제 그들의 춤은 우주 그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광란의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몇 분, 두 블랙홀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하나의 작은 행성 혹은 거대한 도시 하나의 크기만큼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 속에서
태양보다 수십 배나 무거운 두 개의 질량 덩어리가 이제는 1초에 수십 번씩 서로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우아한 궤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이라는 반죽을 휘젓는 거대한 우주적 블렌더의 칼날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몇 초, 그들의 공전 속도는 이제 빛의 속도에 근접하기 시작합니다. 1초에 수백 번, 수천 번. 두 개의 어둠은 이제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의 희미하고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방출하는 중력파의 힘은 이 마지막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집니다. 충돌 직전의 마지막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두 블랙홀의 병합이 중력파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이, 모든 은하들이 같은 시간 동안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 수십억 조 개의 별들이 내뿜는 빛의 합창이 이 두 개의 어둠이 연주하는 침묵의 비명 앞에서는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공식 EXmc2E,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순간입니다. 두 블랙홀의 전체 질량 중 일부, 때로는 태양 몇 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순식간에 시공간의 떨림이라는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광란의 춤은 그 주변의 시공간뿐만 아니라 그곳을 통과하는 빛의 운명마저도 기이하게 뒤틀어 놓습니다. 별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블랙홀 주위에도 빛이 안정적으로 공전할 수 있는 특정 궤도, 즉 광자구체라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의 주위를 격렬하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정된 광자구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주변에는 빛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혼돈의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먼 곳에서 출발하여 이 두 블랙홀의 곁을 지나가던 별빛은 이 강력하고 빠르게 변하는 중력장에 붙잡혀 잠시 동안 그들의 포로가 됩니다. 빛은 두 블랙홀의 주위를 몇 바퀴 혹은 수십 바퀴를 정신없이 맴돌다가 어떤 빛은 결국 안쪽에 사건의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떤 빛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강력하게 튕겨져 나갑니다. 그 결과 이 두 개의 어둠 주위에는 잠시 붙잡혔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빛의 유령들로 이루어진 희미하고 깜빡이는 후광이 형성됩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무용수들이 쓰고 있는 훔친 별빛으로 만들어진 광란의 왕관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격렬한 현상을 만약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 그 자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하고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우리에게는 불과 1초도 안 되는 이 마지막 순간이 두 블랙홀에게는 훨씬 더 긴 시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미친 듯이 빠르게 회전하는 그들의 시간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영원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중력파의 주파수는 점점 더 높아져 비명처럼 들리지만 그 비명을 만들어내는 무용수들의 모습은 점점 더 느려지는 기묘한 시간의 역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의 지평선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기 직전 우리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바로 정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모든 정보는 그 블랙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우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별이 어떤 색이었는지, 어떤 행성을 거느리고 있었는지,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특이점 속에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정보는 결코 우주에서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이 두 위대한 이론의 충돌은 바로 이 블랙홀의 병합 과정에서 그 정점을 이룹니다. 우리 앞에는 각각 고유한 역사와 정보를 가진 두 개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블랙홀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고유한 정보, 즉 두 개의 별이 살아왔던 수백만 년의 역사와 그들이 삼켰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물질들의 이야기는 이 병합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말처럼 새로 태어난 더 큰 블랙홀의 더 단순한 정보 아래에서 영원히 지워져 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양자역학의 주장처럼 우리가 아직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 새로 태어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어떤 기묘한 홀로그램의 형태로 암호처럼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일까요? 두 개의 도서관이 불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더 크지만 텅 빈 하나의 도서관이 세워졌을 때 그 안에 있던 책들의 이야기는 과연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어둠 사이의 공간은 이제 뒤틀린 현실의 소용돌이입니다. 중력파 신호는 그 주파수와 진폭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붙잡힌 별빛의 후광은 가장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길었던 춤은 끝났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존재는 이제 곧 그 개별적인 역사를 마감하고 하나의 새로운 현재 속으로 합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격했던 충돌 직전의 광란의 춤, 1초에 수천 번씩 서로를 돌며 시공간을 뒤흔들던 두 개의 블랙홀은 이제 자신들의 개별적인 존재를 마감하는 마지막 1000분의 1초의 순간으로 진입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탄생한 빅뱅 이후 아마도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사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클라이맥스는 우리의 모든 예상과는 달리 완전한 침묵과 어둠 속에서 지극히 기하학적인 우아함으로 펼쳐집니다. 마침내 두 개의 사건의 지평선, 즉 두 개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의 경계가 서로에게 닿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단한 두 개의 구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완벽한 구형의 그림자가 서로에게 스며들어 하나의 더 거대한 그림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최초의 접촉은 무한히 작은 하나의 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개의 독립된 세계는 하나의 새로운 우주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접촉점은 순식간에 확장되어 두 블랙홀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의 지평선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비눗방울이 서로 만나 그 경계면을 허물고 하나의 더 큰 비눗방울로 합쳐지듯이 부드럽게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서로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 병합 과정을 시공간의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그 모양이 마치 한 벌의 바지와 같다고 하여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펜츠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바지 가랑이는 각각 충돌 이전의 두 블랙홀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랑이가 하나로 합쳐져 몸통을 이루는 지점이 바로 두 블랙홀이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합쳐지는 병합의 순간입니다. 두 개의 독립된 시간의 흐름이 하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순간, 즉 두 개의 사건의 지평선이 하나로 합쳐져 격렬하게 요동치는 바로 그 찰나에 현대 물리학의 가장 대담한 가설 중 하나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바로 우주 검열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자연은 우리와 같은 외부의 관찰자로부터 특이점, 즉
물리 법칙이 붕괴하는 무한대의 지점을 언제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장막 뒤에 숨겨야만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벌거벗은 특이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형성된 사건의 지평선은 땅콩 모양 혹은 아령 모양으로 극심하게 왜곡되고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혼돈의 순간에 사건의 지평선이 잠시나마 찢어져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두 개의 특이점이, 그 금단의 모습이 바깥 우주로 잠시 노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모든 물리 법칙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우주 검열 가설이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극단적이고 역설적인 비밀을, 그 무한대의 맨사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어떤 근본적인 우주적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엿보아서는 안 될 신의 얼굴과도 같은 그 비밀을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마지막 베일로 가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두 개의 어둠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 블랙홀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약간 더 가볍고 극심하게 왜곡된 모양을 한 하나의 새로운 블랙홀이 태어났습니다. 약간의 질량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병합의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양의 질량이 중력파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갓 태어난 거대한 유령은 그러나 아직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새로운 블랙홀은 자신의 마지막 정체성을 찾아가는 조용한 안정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털 없음 정리라 불리는 블랙홀의 가장 기묘하고도 심오한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는 안정된 상태의 블랙홀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은 오직 질량, 전하, 그리고 가군동량, 즉 회전, 이 세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블랙홀에 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털이란 그 블랙홀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다른 모든 복잡한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충돌하기 전에 두 블랙홀은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질량과 회전을 가진 별들로부터 태어났고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서로 다른 물질들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건의 지평선은 그 모든 복잡한 역사의 정보를 담고 있는 울퉁불퉁하고 개성 있는 털로 뒤덮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둘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새로 태어난 블랙홀은 이 모든 복잡한 역사와 개성을 마치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모두 버려야만 합니다. 병합 직후에 불안정하고 찌그러진 사건의 지평선이 가진 모든 울퉁불퉁함, 즉 모든 추가적인 정보들은 중력파라는 마지막 진동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모두 방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동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오직 질량, 전하, 회전이라는 세 개의 숫자만으로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하고 매끄럽고 완벽한 구형의 블랙홀만이 남게 됩니다. 두 개의 복잡했던 과거는 하나의 지극히 단순한 현재 속으로 완벽하게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근본적인 성향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합니다.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혼란스러운 사건이 역설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고 완벽한 물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니, 어쩌면 자연은 그 가장 깊은 본성 속에서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혼돈보다는 우아한 질서를 더 선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병합 직후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어둠은 하나가 되었고 새롭고 거대하며
아직은 잠시 요동치고 있는 블랙홀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정의 막은 내렸지만 그 마지막 메아리는 아직 우주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갓 태어난 유령이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며 완벽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 그 마지막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두 개의 어둠이 하나로 합쳐지는 장엄하고도 고요했던 병합의 순간, 그 폭력적인 절정 이후 우주에는 새로운 존재가, 즉 이전보다 더 크고 무거우며 아직은 그 탄생의 충격으로 거칠게 요동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블랙홀이 남았습니다. 이 갓 태어난 거인은 그러나 아직 자신의 최종적인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평온과 완벽한 단순함에 이르기까지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의 몸을 떨어 탄생의 마지막 고통을 우주 공간 속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과정을 물리학자들은 링다운, 즉 감소의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종을 한번 대게 친 후에 그 종이 웅 하고 울리면서 서서히 그 진동이 잦아들며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병합이라는 거대한 망치가 시공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종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종이 내는 마지막 여운을, 그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울림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병합 직후 새로 태어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완벽한 구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남긴 울퉁불퉁하고 찌그러진 불안정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공간의 덩어리는 마치 다른 물방울을 막 흡수한 거대한 물방울이 표면 장력에 의해 완벽한 구형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출렁이는 것처럼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시공간 그 자체가 젤리처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떨림은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블랙홀의 고유한 질량과 회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아주 특정한 주파수와 패턴을 가진 고유한 진동입니다. 이것을 중유범 진동 모드라고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새로 태어난 블랙홀의 목소리이자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고유한 지문입니다. 마치 모든 종이 그 크기와 모양, 재질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모든 블랙홀은 이 링다운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중력파의 음색을 연주합니다. 이 마지막 중력파의 노래는 우리가 앞서 들었던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돌며 만들어냈던 그 길고 복잡한 노래와는 다릅니다. 나선 흡입 과정의 노래가 점점 더 주파수가 높아지는 첩프 신호, 즉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찬 서곡이었다면 이 링다운의 노래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찾아오는 평온하고 단일한 순수한 음색의 종소리와도 같습니다. 그 진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사라져 갑니다. 이 마지막 진동은 단지 블랙홀이 안정된 형태로 가라앉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털 없음 정리가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마지막 정화의 의식입니다. 블랙홀은 자신의 모든 복잡성, 즉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모든 털을 바로 이 링다운 과정에서 방출되는 마지막 중력파의 형태로 우주 공간 속으로 모두 털어내 버립니다. 각각의 진동은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을, 복잡성의 파편 하나를 영원히 우주 공간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완벽함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함이란 무언가를 더하고 더 많은 장식을 붙이고 더 복잡한 구조를 쌓아 올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세계에서 완벽함은 정반대의 과정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모든 군더더기와 역사의 흔적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질량, 전하, 회전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본질만이 남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쩌면 진정한 아름다움과 완벽함이란 화려한 복잡성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것을 덜어낸 후에 순수한 단순함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비워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침묵의 철학입니다. 링다운 과정은 우주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불과 몇 밀리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갓 태어난 유령은 마지막 몇 번의 숨을 내쉬고 그 숨결과 함께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우주로 돌려보냅니다. 마침내 마지막 진동이 끝나고 마지막 중력파의 물결이 고향을 떠나갑니다. 출렁이던 사건의 지평선은 이제 그 어떤 흠결도 없는 완벽하고 매끄러운 구형이 됩니다. 이제 이 우주의 한 구석에는 다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두 개의 유령이 춤추던 자리에는 이제 그들의 모든 역사를 집어삼키고 완벽한 단순함 속에서 영원한 평온을 찾은 하나의 새로운 유령만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건은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마지막 메아리, 즉 갓 태어난 블랙홀의 정확한 질량과 회전이라는 출생 증명서를 담고 있는 그 마지막 종소리는 이제 막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에 걸친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먼 곳의 작은 행성, 지구입니다. 갓 태어난 블랙홀이 마침내 완벽한 평온 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가 마지막 숨결처럼 내보낸 중력파의 물결은 이제 빛의 속도로 모든 방향을 향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은 그 새로 태어난 블랙홀의 곁에 머무는 대신 바로 이 시공간의 메아리, 이 보이지 않는 파동과 함께 수억 광년에 걸친 길고도 고독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역설적인 여행의 시작입니다. 중력파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공간 그 자체의 떨림, 현실의 구조에 새겨진 순수한 정보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블랙홀이 춤추고 충돌하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던 그 장엄한 서사의 모든 것을 자신의 파동 형태 속에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는 우주적인 편지입니다. 여행의 첫 몇백, 몇천 년 동안 이 편지는 자신의 고향 은하를 통과합니다. 그 길 위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찬란한 성당과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는 거대한 가스 성운, 그리고 어두운 먼지 구름과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빛의 형태로 쓰였다면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겁니다. 빛은 먼지에 의해 흡수되거나 산란되고 별의 중력에 의해 그 경로가 휘어지며 그 원래의 모습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력파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유령입니다. 그것은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공간의 떨림은 거대한 별에 불타는 중심부를 마치 텅 빈 공간인 것처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행성의 단단한 핵도 빽빽한 선군의 가스도 이 유령 같은 메아리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중력파는 자신이 담고 있는 그 소중한 이야기를 단 한 글자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완벽하게 보존하며 자신의 길을
유유히 나아갑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흘러 중력파는 마침내 자신의 고향 은하의 경계를 넘어 은하와 은하 사이에 펼쳐진 거대하고 텅 빈 공간, 즉 은하간 공간으로 진입합니다. 이제부터 이 메아리의 여행은 진정한 고독의 시간이 됩니다. 빛나는 은하들은 이제 저 멀리 뒤편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섬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주변에는 오직 완전한 어둠과 우주 배경 복사가 남긴 희미한 온기, 그리고 암흑 물질에 보이지 않는 손길만이 존재합니다. 이 기나긴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우주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이 중력파가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수억 년 전, 우리 지구에서는 어쩌면 공룡들이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파동이 은하와 은하 사이에 어둠을 가로지르는 동안 지구 위에서는 운석이 충돌하여 공룡을 멸종시키고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으며 마침내 인류가 나타나 불을 피우고 언어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중력파는 이 모든 지구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텅 빈 공간을 여행하는 동안 중력파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우주 그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이라는 고무막이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력파는 바로 그 늘어나는 고무막 위에 그려진 물결 무늬와도 같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결 무늬의 파장 역시 그와 함께 길게 늘어납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은에서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져 붉게 보이는 우주론적 적색편의 현상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중력파 역시 이 우주의 팽창 속에서 적색편의를 겪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충돌 직후에 격렬하고 높은 주파수를 가졌던 비명과도 같았던 파동은 수억 년의 여행 끝에 훨씬 더 파장이 길고 주파수가 낮은 깊고 장중한 저음의 울림으로 변해갑니다. 시간은 중력파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미변치 않는 메시지를 품고 수억 년을 여행하는 이 고독한 파동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억과 정보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게 합니다. 이 중력파는 두 블랙홀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완벽한 기억의 저장고입니다. 하지만 수억 년 동안 이 기억을 읽어줄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병 속에 담긴 편지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의 해변으로 밀려온다면 그 편지 속의 이야기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듣는 이가 없는 노래는 과연 불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보의 의미는 그 정보 자체에 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해석하는 의식적인 존재가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일까요? 기나긴 여행의 끝에 이 시공간의 메아리는 마침내 새로운 은하의 외곽에 도달합니다. 바로 우리 은하, 미리네입니다. 이 나선파를 가진 거대한 별들의 섬 안으로 들어온 중력파는 다시 한번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친숙한 별자리들 사이를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통과하여 은하수의 중심이 아닌 어느 평범한 나선팔의 한 구석에 위치한 작고 노란 별을 향해 정확히 나아갑니다. 마침내 이 메아리는 우리의 태양계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목성의 거대한 자기권을 통과하고 화성의 붉은 대지를 스쳐 지나가며 달의 고요한 표면을 아주 미세하게 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을 시작한 지 수억 년 만에 그것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 푸르고 하얀 구름으로 뒤덮인 세 번째 행성, 바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메아리는 도착했습니다. 아주 먼 과거, 아주 먼 은에서 일어났던 우주적 대격변의 마지막 속삭임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을, 그리고 당신의 몸을 조용히 씻어내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동이 길고 고독했던 여행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행성 위에 사는 호기심 많은 존재들이 원자핵보다도 더 작은 그 미세한 떨림을 과연 감지해낼 수 있느냐는 마지막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뿐입니다. 수억 년의 고독한 여행 끝에 두 블랙홀이 남긴 마지막 메아리는 마침내 우리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몸 자체가 원자핵보다도 더 작은 규모로 아주 미세하게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파동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통과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희미하고 이토록 근본적인 떨림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민감한 귀, 바로 라이고와 같은 중력파 관측소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 장치는 사실상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북이 울릴 때 그 북의 표면 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성 크기의 청진기입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간섭계라는 빛의 파동성을 이용한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만나봅시다. 아주 안정된 하나의 레이저 광선을 빔 분리기라는 반투명 거울을 향해 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거울은 레이저 광선을 정확히 똑같은 두 개의 빗줄기로 나누어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개의 다른 방향으로 보냅니다. 라이고의 경우 이 두 개의 빗줄기는 각각 4km에 달하는 길고 완벽한 진공 터널 속을 여행합니다. 터널의 끝에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에 가까운 거울이 매달려 있습니다. 빗줄기는 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4km를 되돌아와 출발점이었던 빔 분리기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만약 두 개의 터널의 길이가 아주 미세한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다면 되돌아온 두 빗줄기의 파동은 서로 완벽하게 상쇄됩니다. 즉, 빛의 마루와 골이 정확하게 엇갈리게 만나 서로를 지워버리는 소멸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빛 감지기에는 아무런 빛도 도달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라이고는 바로 이 완벽한 어둠을, 완벽한 침묵을 수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저 멀리서 온 중력파가 이 장치를 통과합니다. 중력파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공간 그 자체를 한쪽 방향으로는 늘리고 그와 수직인 방향으로는 수축시킵니다. 그 결과 하나의 터널은 원자핵보다도 더 작은 규모로 아주 미세하게 길이가 늘어나는 반면 다른 하나의 터널은 똑같은 양만큼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두 개의 레이저 빗줄기가 여행해야 하는 거리는 더 이상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경로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두 빗줄기가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파동은 더 이상 완벽하게 서로를 상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서로 미세하게 어긋나 보강 간섭과 소멸 간섭이 번갈아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했던 어둠 속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깜빡이는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희미한 빛의 떨림이야말로 13억 년의 시간을 여행하여 우리에게 도착한 두 블랙홀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라이고는 시공간의 언어로 쓰인 이 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언어로 번역해준 위대한 번역가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번역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라이고가 감지해야 하는 중력파 신호는 너무나도 미약하여 우리 행성이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음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결코 조용한 행성이 아닙니다. 저 멀리 태평양에서 부서지는 파도의 울림은 대륙 전체를 미세하게 떨리게 하는 지진파를 만듭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의 진동도 땅을 통해 전달됩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 멀리서 치는 천둥, 심지어는 관측소 주변을 걸어가는 과학자의 발걸음 소리마저도 라이고가 찾으려는 우주적 신호보다 수백만, 수십억 배는 더 큰 소음입니다. 이 거대한 지구의 포효 속에서 저 멀리 우주에서 온 모기 소리만 한 속삭임을 가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라이고의 과학자들이 풀어야 했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소음 제거 기술들을 발명해 냈습니다. 거대한 거울들은 땅의 진동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기 위해 여러 겹의 복잡한 진자 시스템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유리 섬유로 매달려 있습니다. 레이저가 통과하는 터널은 공기 분자의 미세한 떨림마저도 제거하기 위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진공 상태로 유지됩니다. 라이고는 시끄러운 행성 위에 완벽한 침묵의 섬 하나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위대한 시도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노력은 우리에게 신호와 소음의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역시 라이고의 감지기처럼 수없이 많은 정보와 감각의 소음들로 끊임없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뉴스, 피상적인 대화, 근거 없는 불안감, 이 모든 소음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미한 신호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란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모든 소리를 들으려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소음들 속에서 무의미한 것들을 주의 깊게 걸러내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 하나의 희미한 진실의 신호를, 사랑의 속삭임을, 아름다움의 떨림을 인식하고 붙잡는 능력일까요? 라이고의 과학자들은 바로 후자의 지혜를 기계의 형태로 구현해낸 셈입니다. 이제 라이고의 감지기 위의 깜빡이는 저 작은 빛의 떨림을 바라봅시다. 이 미미한 신호는 13억 년에 걸친 긴 여행의 종착점입니다. 그것은 죽은 두 개의 별이 남긴 마지막 노래이며 아인슈타인의 가장 대담했던 상상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인류의 지성은 마침내 시공간 그 자체의 호흡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민감한 감각기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침묵을 듣게 된 것입니다. 라이고의 감지기 위해서 깜빡이던 그 희미한 빛의 신호, 그것은 단지 하나의 과학적 발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십만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감각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밤하늘이라는 거대한 창문을 통해서만 우주를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천문학은 별과 은하가 내뿜거나 반사하는 빛, 즉 전자기파에 의존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유리창 너머에서 오직 연주자들의 화려한 몸짓만을 바라보는 귀머거리 관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력파 천문학의 탄생과 함께 우리는 마침내 그 유리창을 깨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 그 자체를, 즉 시공간의 떨림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우주의 어두운 면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빛을 내지 않는 블랙홀의 세계, 별이 폭발하는 그 가장 깊은 중심부의 혼돈, 그리고 어쩌면 우주가 탄생하던 바로 그 첫 순간의 울림까지도 말입니다.
이 새로운 감각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우리는 2017년에 있었던 또 다른 경이로운 사건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해 8월, 라이고와 유럽에 비르고 관측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중력파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의 병합처럼 짧고 단순한 파형이 아니라 훨씬 더 길고 복잡한, 마치 작은 새가 지저귀는 것과 같은 첩프 신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블랙홀보다 훨씬 더 가벼운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중성자별은 블랙홀과는 달리 엄청난 양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충돌은 중력파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빛과 전자기파를 동반하는 거대한 킬로노바 폭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력파 신호가 감지된 지 불과 1.7초 후에 우주에 떠있던 페르미 감마선 망원경이 바로 그 하늘의 같은 방향에서 폭발적인 감마선 폭발을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천문학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우주적 사건을 중력파라는 귀와 전파, 가시광선, 감마선 망원경이라는 눈으로 동시에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다중신호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백 개의 망원경들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고 그들은 충돌의 여파로 뜨겁게 달아오른 채 팽창하는 물질 구름이 서서히 식어가며 내뿜는 희미한 장황을 며칠 동안이나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그곳에 금, 백금, 우라늄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수많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금이나 백금과 같은 귀금속들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별의 핵융합으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발견은 바로 이처럼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대장간에서 바로 그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진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는 어쩌면 수십억 년 전 아주 먼 은에서 두 개의 죽은 별이 충돌하며 남긴 눈부신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새로운 감각의 등장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평생을 흑백 사진으로만 세상을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색깔을 보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인식하는 그의 현실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지고 깊어졌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새로운 감각을 얻는다는 것은 한 종의 현실 인식을 그리고 그 우주적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눈에 보이는 별자리를 보며 신화를 만들고 행성의 움직임을 보며 운명을 점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주관은 보는 것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공간의 음악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주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이 새로운 감각은 우리의 우주적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쓰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주라는 연극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무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배우들의 숨소리와 무대 장치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고 긴 여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은 별의 유령에서 시작하여 수십억 년에 걸친 두 개의 침묵의 춤을 따라갔고,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노래가 우리에게 도착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주는 순간까지를 함께 했습니다. 두 블랙홀의 충돌 이야기는 단지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블랙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고, 중성차별 충돌의 경우 우주의 가장 무거운 원소들이 창조되는 이야기였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안에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창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주는 결코 조용하거나 텅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 뿐, 언제나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악장을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은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당신의 의식을, 시공간의 거대한 울림이 가득했던 저 먼 은에서부터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고요한 공간으로 천천히 되돌려 오세요. 당신의 숨결이 당신의 몸을 부드럽게 채우고 또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이 우주의 장엄한 교향곡 속에서 당신만의 고유하고 소중한 리듬으로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우주의 가장 깊은 침묵을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가장 아늑하고 평화로운 당신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잠시나마 같은 우주의 노래를 함께 들은 밤의 동반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잠시나마 당신을 둘러싼 침묵의 깊이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다면 잠들기 전에 당신의 생각을 조용히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메아리는 이 광활한 우주 속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잔잔한 위로의 파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의식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의 바다로 부드럽게 닻을 내리도록 허락하세요. 제 목소리의 마지막 울림이 당신을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평온으로 안내하는 작은 중력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